네, 우리 첫 번째 토픽은 우리 인간이 왜 조직을 만들고 참여하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딱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 충족. 결국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간의 욕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ERG. 그래서 E는 existence의 약자입니다. existence. existence 이러면 이게 존재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존재 욕구 그럽니다. 존재 욕구. 또 인간의 욕구에는 관계 욕구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R로 표현했는데 R을 related needs 이렇게 합니다. relatedness 또는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relation이 그래도 되죠. 그죠? 뭐 관계 욕구입니다. 관계 욕구. 또 하나의 욕구는 이제 G는 growth입니다. growth. 그로스, 그죠? G는 그로스 욕구입니다. 성장 욕구죠. 그래서 ERG 이론이라는 거는 existence, 그 다음에 relatedness, 그리고 그로스 욕구입니다. 자, 그럼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 존재 욕구인데 이게 결국은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입니다. 의식주. 즉,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뭐 먹고 자고 입고 그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욕구가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도 역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존재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주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조직에 참여하면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그러한 경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R 욕구, related 욕구라는 거는 조직 속의 조직 구성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한테 치이고 또 힘들고 그러면서도 또 그 속에서 뭔가 교류를 통해서 애정을 느끼고 충만감을 느끼고 뭔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조직 속에 속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욕구는 조직에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느낌, 이런 그런 욕구도 충족이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걸 이제 성장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ERG 이론은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인데 우리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이러한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사실은 ERG 이론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접한 내용이죠. 그죠?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를 5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리적 욕구가 1차 욕구,
2단계 욕구는 안전 또는 안정의 욕구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는 사회적 욕구 또는 애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또는 소속의 욕구라고 해요. 4단계 욕구는 자존, 또 자기 존중의 욕구라고 보는 거죠. 그죠? self-esteem, 그래서 자존의 욕구랍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에 따르면은 인간의 욕구는 이 5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계 이론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욕구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 이렇게 계층화가 되어 있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상위의 욕구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의식주 욕구가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회적 욕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와 같은 상위의 욕구들은 동기 요인이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보죠, 뭐, 그죠?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근데 무슨 자아 실현을 해라? 미래를 위한 무슨 계획을 세워라? 이런 건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계 이론이랍니다. 1단계 욕구가 충족돼야 사람들은 2단계를 갖다 생각하게 되고 2단계 욕구가 충족이 돼야 3단계 욕구가 충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건 ERG 이론에서도 비슷해요. 이 욕구가 충족이 돼야 R 욕구가 동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R 욕구가 충족이 돼야 G 욕구가 역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맥락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 고용 안정성 있죠, 그죠? 우리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들, 좀 큰 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들은 좀 오랫동안 이런 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안전의 욕구죠. 또는 외부의 정서적, 육체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갖다가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도 안전의 욕구에 속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내에서 이렇게 애정을 주고받는 게 욕구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고, 자존의 욕구라는 거는 내가 조직 내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죠. 명예, 지위, 전문성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이것도 조직과 관련돼서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죠, 그죠? 근데 이것까지 다 충족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내가 삶의 본질,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와 같이 자기 본질적인 걸 갖다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발현이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상위 욕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원용되고 있는 게 허즈버그의 이요인론이라고 합니다. 이 요인은 two factor, 2개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2개의 요인이 뭐냐면 동기 요인이고 하나는 위생 요인입니다. 동기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족을 시켜주는 요인이에요. 위생 요인은 뭐냐면은 불만을 없애주는 욕구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 이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면은 이쪽은 만족한다는 거고 이쪽은 불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요인은 뭐냐면은 불만하는 요인하고 만족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한다, 그 개념이잖아요. 위에 요 한 직선으로 된 거는. 근데 밑에는 뭐냐면은 불만족하는 요인하고 만족하는 요인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일단 불만족 요인을 뭐라 그러냐면은 위생 요인이라고 했어요. 회사 생활에서는 급여라고 이제 본 겁니다. 또 안정성이라든지 작업 조건, 상사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동료와의 관계, 후배와의 관계, 이러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직위 자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생 요인 또는 불만 요인이라고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급여가 낮으면 되게 불만이 돼요.
또 상사와의 인간관계,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나쁘면은 되게 불만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이게 불만 요인이에요. 그렇지만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야 정말 만족한다는 거 아닙니다. 또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이 정말 좋다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불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만족한다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얘기한다면은 대기업에 다닌다면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잖아요. 근데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위생 요인, 불만 요인은 뭐냐면은 만족 요인이 아니라 그냥 불만을 없애주는 요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게 급여, 안정성,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 본 겁니다. 자, 동기 요인, 즉 만족을 주는 요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칭찬, 지지, 격려와 같은 정서적 인정,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된 것들, 권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게 뭐냐면 도전, 흥미, 성취감, 성장 가능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이 진짜 조직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려면은 이 일을 통한 성장 가능성, 도전, 그 다음에 승진, 그 다음에 칭찬,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 팩터, 이 요인론이라고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이론이 가장 동기부여 내용 이론에서 많이 쓰이는데 존재 욕구, 즉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 이 욕구는 매슬로 욕구 단계에서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허즈버그 이요인론에서는 급여라든지 안정성, 작업 조건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R 욕구는 매슬로우한테서 사회적 욕구, 애정의 욕구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동기 요인에서 칭찬과 관련된 욕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위생 요인에서는 인간관계, G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 욕구에서는 성장 욕구인데 이게 매슬로우한테서는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허즈버그의 이 요인론에 따르면 동기 요인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을 한 표로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우리 직원들이 되게 뭐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본인도 그렇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도 뭐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또 동기가 이렇게 디모티베이션 그래야죠. 이렇게 동기가 내려가는 경우, 그죠? 어떻게 의욕이 저하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준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는 팀장과 팀 리더의 개념적 차이가 뭘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팀장하고 팀 리더의 차이가 뭐예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팀장 그러면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러면은 직책자예요. 직책자. 그래서 어쨌든 매니저 직책자라는 거는 팀장이면은 팀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저들은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있죠, 그죠? 결국은 뭐 이제 대표이사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고 의사결정권자, 즉 결재권자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assigned 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은 팀장이든 본부장이든 뭐 센터장이든 그룹장이든 어쨌든 뒤에 장자가 붙으신 분들은 대표이사가 인사발령 기한 서류에 사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임명되는 순간부터 그 직책에 따르는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규정에 의거해서요. 그죠? 그리고 그 보직에서 해임되는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들이 다시 박탈, 즉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팀장이라는 건 팀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 결정권자에 의해서 임명된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관리 활동을 해요. 관리. 그죠? 즉, 매니지먼트를 하는 겁니다. 관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 활동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PDCA 사이클, 즉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플랜, 팀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죠. 그죠? 즉, 일과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역시 매니저의 첫 번째 역할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두예요. 두.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거죠. 그죠? 실행. 실행. 당연하겠죠. 그죠?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계획과 실행 간에 갭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체크하는 거죠. 체크. 결국 뭐냐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 즉 갭이 발생했다. 즉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뭐를 해요?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시정 조치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어쨌든 팀장, 즉 매니저는 팀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PDCA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적용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팀 리더는 뭐냐 이거예요. 팀 리더는 리더십과 연계된 겁니다. 리더십.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거는 조직에서의 공식적 지위와 관계없이 팀원들이 그 팀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세로 인정하는 경우죠. 여러분들 있나요? 팀장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팀을 운영하는데 뭔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팀 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더들은 뭐냐면은 조직과 개인의 변화를 촉진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사람.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사인은 안 났지만은 이게 떠오른다.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리더로 떠올랐다고 해서 이머전트라랍니다. 이머전트. 그래서 공식적인 직책과 상관없이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 리더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팀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팀에서의 실세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팀장하고 팀 리더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요. 당연히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또 파워가 센 거는 팀 리더로서 인정이 되는 팀장이면은 가장 적합하겠죠. 그죠? 팀의 실세로도 인정이 되면서 직책까지 있으면은 그게 시너지 이펙트를 갖다가 발휘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을 직책자라고 했어요. 그죠? 어쨌든 팀에는 4가지 유형의 조직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 즉 직책자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yes, no로 구분이 됩니다. 팀원은 팀장, 직책자는 아니죠. 그죠? 그건 노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팀장을 포함해서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팀 리더로 인식이 되는지 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럼 봐봐요. 팀 리더로서 인식이 되면서 팀장을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팀 리더로서 인정이 되는 팀장이 있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면 리더십을 갖춘 팀장, 즉 관리자라고 보는 거죠. 리더십을 갖춘 관리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팀장은 아닌데 팀 리더로서 인정이 되는 팀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리더십을 갖춘 팀원이 되는 거죠. 그죠? 리더십을 갖춘 일반 직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팀 리더로서 인식되지 않는 팀원이 있다는 얘기죠. 생각이 돼요? 리더십이 없는 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은 팀 리더로서 인식되지 않는 팀장은 뭐냐면 리더십이 없는 관리자죠. 이게 4타입의 조직 구성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 리더십 관점에서는 뭐를 주로 우리가 그 연구를 하는 거냐면은 팀 리더로서 인식되는 팀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직책도 없어요. 직급도 낮아.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팀원들에 의해서 실세로 인식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 자기 일과 관련된 정보, 자기 일과 관련된 경험, 노하우 이런 거에 의해서 실세로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사람이 되게 성실해요. 언행일치를 해. 자기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해요. 참 사람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래도 조직 내에서 뭐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준거적 권력이라랍니다. 나의 롤 모델이 되는 것,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는 약간 싸가지는 없더라도 그래도 지 일 하나만은 완벽하게 수행해내요. 그건 전문적 권력이죠.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뭐 다른 것이 좀 뭐 직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세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유 리더십은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야의 경쟁력이 있다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신뢰, 지혜, 주도성 이와 같은 준거적 권력하고 정보나 인맥, 그 전문성 이런 것 같은 그 전문적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가 되는 거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팀 리더가 되자는 거죠. 뭐를 통해서 준거적 파워하고 전문적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이슈 프로젝트가 제기되었을 때 내가 거기서 그 프로젝트, 그 이슈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팀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팀 리더를 많이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팀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